음. 일단 앞에서 나온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테마를 만들어 보려면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1차에서는 아예 맨바닥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획을 하고 또 모바일을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모든 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을 가져다 쓴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프레임을 하나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재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컨텐츠의 배열을 좀 자유롭게 하려면 그 페이지 빌더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 세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거 기준으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드려 봤었어요. 그래서 뭐 언더스코어, 두 번째로는 그 워드프레스의 기본 테마인 2017, 세 번째로는 페이지 빌더를 내포하고 있는 DB라는 세 개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더스코어는 혹시 이제 써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정도 써보시고, 저도 이제 설치만 해봐서 3명까지는 아니지만 2.5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스코어라는 게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테마를 만들려고 시작을 할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S에도 보면은 뭐 어떤 특별한 뭐 그리드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걸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테마 프레임에 그 리셋된 형태의 CSS 정도만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보자면, 일단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제공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가능성에 대한 컨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제공을 해야 돼. 만들어서 여기에 제공을 해서 넣어야 돼요. 대신 자유도가 높겠죠. 그리고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리고 좀 논의해야 될 사항이나 좀 이런 게 많고, 두 번째로 이제 2017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컨셉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한 모든 게 열려 있어요. 여기 하나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무슨 플러그인을 접목할 때라든지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건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어, 기획을 해야 되겠죠. 디자인도 해야 되겠고, 대신에 언더스코어랑 2017의 공통점은 워드프레스의 기본이 되는 기능들은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헤더에서 WP 타이틀을 쓸 거냐 아닐 거냐, 뭐 에드테마 서포트를 할 거냐, 그다음에 템플릿 파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이런 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을 알고 접근을 한다면 접근 자체는 쉬워진다. 요게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DB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잖아요. 페이지 빌더를 제공을 하는. 그 중에서 DB를 본 경우 같은 경우는 DB가 페이지 빌더로서 많은 엘레멘트라고 해야 되나, 요소, 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바로 보이고 여기다 뭘 넣으면 바로 보이고, 이게 적어요. 많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페이지 빌더라는 기본 개념 자체만 활용을 하고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UX, UI 뭐 이런 걸 구성을 한 대로 배열하는 걸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다. 엘레멘트 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너무라기보다는 이 페이지 빌더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틀이 생겨버려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번 걸 하면서 뭘 결과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냐만 논의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번 시간에 각자의 생각들이라든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 우리가 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가능하죠. 프레임워크는 언더스코어로 정하되 안에 페이지 빌더를 다른 걸 한번 껴보자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거꾸로
DB라는 데서 페이지 빌더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빼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혹시 뭐 생각해온 좀 그동안 써봤던 뭐이라든지 한 생각해봤던 게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도 한번 띄워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나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 계시면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를 네. 다 새로 짜야 되는 거는 세 개를 어떤 걸 쓰더라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그냥 언더스코어를 사용해도 다른 것을 사용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빌더 같은 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네네. DB를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그 틀이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또 공부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딱 테두리에 맞춰서 네. 또 이걸 쌓아나가야 되니까 네네. 이게 더 학습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많이 좀 전문적이 좀 돼야 되긴 해요. 이 페이지 빌더라는 거에 좀 장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그건 있어요. 이 페이지 빌더라는 것 자체가 그 반응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대신에 이미 반응형을 지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뜯어서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반응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게 기본 프레임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분석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짜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는 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한번 익혀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이 있다. 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있죠. 그런 거죠. 자기가 원래 쓰고 있는 반응형 그 컨셉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는 퍼블리싱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저야 뭐 이제 여기서는 계속 기획자 입장에서만 네. 생각하고 다른 입장은 고려를 안 할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사이트 만들 때 이런 테마나 그 프림 아바다나 엠폴드 같은 테마를 사용해서 그냥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런 높이나 이런 것들도 테마의 옵션에 대해서 수치를 바꿔놓으면 여기에 배치나 그런 게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테마에서 뿌려진 다음에 이거 배치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퍼블리싱과 그 개발이나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 테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해버리면은 그거 빼고 나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또 편의 기능 때문에 그게 갇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런 기능에서 쓴다면은 그 반응형 웹에 대한 그런 그 규칙만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안 쓰도록 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테마에 있는 기본 옵션들을 안 쓰고 우리가 HTML, CSS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할 때 아까 그 반응형 웹에 대한 규칙만 사용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언더스코어나 2017 같은 게 이제 저희 이게 완전히 이거 뼈대만 있는 거거든요. 뼈대만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웹사이트 만든 다음에 CSS 없는 상태 수준으로 나와요. 배치는 다 떨어뜨려야 되고, 배치 그런 거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제가 기획하고 그게 디자인이 나온다면 거기에 규칙을 정해버리고 위치나 사이즈나 그걸 정한다면 거기서부터 CSS 제어하는 것도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두 개 테마가 적합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천연님한테 궁금한 거는 언더스코어나 2017 중에 어떤 것들이 CSS 구조가 그게 더 심플하냐? 당연히 언더스코어가 심플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나요? 그 언더스코어를 쓰면서 우리가 필요한 CSS 클래스나 그걸 선언하고 추가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자의 성향이 다르시겠지만은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는 부트스트랩을 그냥 접목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2070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그게 있죠. 원래 가지고 있는 반응형 컨셉이 있어버리니까
같이 섞일 우려가 있긴 하죠. 근데 뭐 어떤 거를 활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바일용이나 반응형을 새로 그냥 내 스타일로 다 짜서 해버리는 게 편하다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기본이 되는 프레임을 가지고 부트스트랩이 됐든 뭐 그리드가 됐든 그런 걸 활용하는 컨셉이 더 편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거였냐에 따라서 사실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이 스터디에 참여하는 그 내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내가 그 일주일 단위가 됐든 이주일 단위가 됐든 그 중에서 일주일 단위에서 1시간 정도를 내가 활용을 하겠다, 이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뭐한 몇 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를 할애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진짜로 팀을 나눌 수 있다면 팀에 따라서 아예 프레임 자체를 다른 걸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스터디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따로 할 수 있듯이 이것도 한번 따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접근을 한다면, 그 페이지 빌더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시간 할애가 적어질 수 있고, 대신에 그 안에서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배워볼 수 있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모두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그 시간 할애라든지 생각을 한다면 DB 같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욕심으로만 따지면은 언더스코어 같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뼈대만 가지고 워드프레스 기본적인 테마의 틀만 가지고 거기다가 뭘 붙여보는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해보고 싶긴 한데 거기에서 좀 각자의 시간 할애가 좀 가장 중요해지겠죠. 근데 가능성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생각들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더스코어를 안 써보셨으니까 그럼 언더스코어랑 테마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뭔지 궁금하시면 그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그거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경험상 근데 저거는 네. 정말 완벽한 각 페이지별로 효과라든지 네. 뭐 자바스크립트 그렇죠. 그런 게 다 갖추어졌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워드프레스화해서 바꾸는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고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플러그인까지 다 조합을 시킨다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옵션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언더스코어라든지 이런 걸로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기능에 좀 제한을 둬야 돼요. 딱 픽스를 시켜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요소에 대해서 고정을 딱 해버리고 어떤 변동의 여지를 없애고 활용에 대한 이런 걸 없애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장점은 또 있어요.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좀 활용도나 뭐 나중에 뭐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페이지 빌더 쪽을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전제가 그게 있어요. 아까 은창님 얘기하셨듯이 저도 이 DB라는 걸 가져왔을 때 뭐 테마 옵션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생각이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워드프레스의 기본적인 틀에 페이지 빌더라는 기능,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얘기가, 그렇다면은 언더스코어에 페이지 빌더를 그냥 붙이는 것도 같은 개념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개념에서요. 안 쓸 거니까. 네. 기본적인 뭐 데모를 쓴다거니 색상의 조합을 쓴다더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개념을 가지고 그 반응형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디자인이 된 거에 대해서 여기다 적용을 하는 개념. 대신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디자인을 했잖아요. 이 섹션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들어갈 거. 아까 뭐 은창님 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요거 아닌데. 키노트.
여기에서 여기에 되는 거를 기획해서 디자인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되는 걸 그냥 HTML로 짜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페이지 빌더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더 만져주는 거죠. 그 과정까지 포함이 된다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페이지 빌더 우리 테마 스터디 기획을 했을 때 페이지 빌더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활용도가 없지 않거든요. 페이지 빌더에 대한 활용도가 분명히 활용들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것도 옵션으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선택지 하나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포함을 시켰는데 다른 거 말고 이걸 포함을 한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그냥 페이지 빌더를 포함을 엠폴드, 뭐 아바다, 그다음에 뭐 비주얼 컴포저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처음에 얘기했던 컨셉 다른 건 다 버리고 페이지 빌더라는 특성, 드래그 앤 드롭과 레이아웃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컨셉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그 봤던 사이트에서 언더스코어 테마를 접속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충격적인 그 네, 그렇죠. 진짜 이렇게만 나와요. 대신 메뉴는 보이고 사이트 제목도 보이고 컨텐츠는 다 나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 거죠. 뭐 헤딩 폰트 1, 2, 3 뭐 이런 건데 폰트 사이즈들은 다 지정이 되더라고요. 태그나 그런 거 지정돼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아직 그 DB는 아직 다들 안 써보셨죠? 그죠? 그래서 DB가 유료 테마인 거죠. 그 GPL이긴 한데 처음 접근은 유료로 접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다른 경로로 접근을 하면은 어쨌든 GPL이에요. DB 테마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스터디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 적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유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라이브 에디팅을 하는 구조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친숙한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빌더는 한 번씩 다른 걸로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빌더라는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를 클럽으로 바꿔야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서 로우별로 어떤 컨텐츠를 컬럼을 내가 몇 개를 넣을 거냐를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요소를 하나씩 넣는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뷰 상에서 모바일로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뭐 태블릿에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거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한다는 개념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HTML 코드를 여기다 넣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뭐 다 페이지 빌더의 기본 요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뷰에서 뭐 데스크탑하고 모바일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만 다 가지고 있어요. 폰트 크기, 그 다음에 여백적인 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 상에서 우리가 CSS를 따로 짤 거면은 CSS 클래스를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인라인으로 적용을 할 거면 인라인으로 비포 애프터 뭐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활용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짠 거를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활용을 안 하고 이 컨텐트만 박아주는 형태. 이거를 그냥 얘네가 적용하는 각 모듈에 대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안에다가 HTML과 이것만 그냥 딱 넣어주고 끝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페이지 빌더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페이지도 되게 깔끔하게 돼. 네, 그래서 얘네는 그걸 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아주 최소한으로 제공을 해서 나머지는 다 그 테마를 우리가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새로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데모 임포트에서 다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얘네가 제공하는 그냥 그거에 끝난다면 막 만족을 하겠지만은 그 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추가하고 싶다, 뭐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넣고 싶다, 아니면 뭐 CSS 이펙트를 넣고 싶다,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보통 일반 테마들이 제공하는 그런 효과에 대한 설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한 거긴 해요. 심플해서. 원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얘네가 잠깐만 좀 더 좀 다른 얘기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테마에서 그런 이펙트나 그런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전체 화면 이펙트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씩 다 옵션에 있다면 얘네는 스니펫으로 제공을 해요. 사이트에서. 예제로. 그래서 그걸 긁어다가 여기다가 우리 그 CSS에 붙이건 테마에 붙이건 아니면 여기 아까 있었던 그 비포 애프터 뭐 이런 데 붙이건 해서 활용을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설정해 놓지 않고 왜? 필요한 사람들만 쓰자고 기본은 가볍게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스니펫은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게 거의 발상이 되는 게 다 있긴 해요. 전체 화면 뭐 히어로 이펙트 그다음에 무슨 뭐 그다음에 패러렉스 뭐 이런 거 다 스니펫으로 제공해요. 찾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컨셉이 오히려 그 클린한 데서 시작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퍼포먼스적인 면이나 나중에 사이트가 완성이 됐을 때 군더더기가 없다는 면에서. 아무튼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는 어떤 식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어드밴스드 옵션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와서 자기가 입력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다고 치고 다 라고 해서 제너레이트 해서 다운 받으면은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는데요. 그냥 압축을 풀어서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런 테마가 나와요.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은창님이 보여주셨듯이 뭐 전혀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런 뭔가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워드프레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404 어카이브, 코멘트, 푸터, 펑션, 헤더, 인덱스, 페이지, 서치, 사이드바, 싱글이라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크루드라는 데 보면은 커스텀 헤더에 대한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저, 테마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 제팩을 지원하는 기능, 템플릿 펑션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스터디 1 할 때 활용했던 기능이죠. 바디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걸 하고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싱귤러에서만 뭐 이런 클래스 이름을 넣는다 라고 지정은 해놨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테마를 제작을 하면은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겠죠. 그죠? 홈에서는 무슨 그 클래스 이름을 넣자 바디에 그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기본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템플릿 태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활용할 수 있는 태그들 딱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은 위에 있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가 됐던 싱글 포스트가 됐던 어떤 글을 볼 때 글에 하고자 하는 메타데이터가 다르잖아요, 다들. 그죠? 어디서는 카테고리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어디서는 그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를 아예 하나의 틀로 지정을 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템플릿 태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빼고 싶은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이런 함수 하나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테마를 만들 때 그 표현되는 부분에서는 이 코드들을 다 일일이 적어주는 게 아니고 이 함수를 만드니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니까 커프레스트 포스티드 온이라는 함수만 그냥 적어주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거를 제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엔트리 부터라고 해서 하나의 루프의 항목에 대한 위에 나오는 거, 밑에 나오는 거. 보통은 밑에 이제 태그 리스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카테고리 리스트도 나오고 여기에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기획을 한 대로 여기 함수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워드프레스에서 제안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아웃도 있고요. 템플릿 파트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컨텐트 다시 서치면 뭐겠어요? 루프에서 컨텐트 서치 결과에 대한 루프의 어떤 포맷을 여기서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죠. 컨텐트 포트폴리오 해서 아까 은창님이 제안하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 컨텐트 갤러리에서 제안하신 갤러리 화면에 대해서 루프에 대한 콘텐츠 하나를 지정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건 다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컨셉을 적용할 뿐이다. 라는 거. 차이가 있다면 뭐겠어요? 얘는 이 테마에 대한 그 기본 테마, 템플릿, 27이 가지고 있는 얘네가 컨셉을 잡은 색상, 뭐, 폰트 색깔, 폰트 크기, 레이아웃, 모바일에 대한 레이아웃, 이걸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얘는 그건 안 가지고 있다. 그거 차이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 DB는 다 가지고 있다. 똑같이. 대신에 차일드 테마로 나오면 없앨 수 있어요. 그거 맞아. 없앨 수 있어요. 차일드 테마로 만들어서. 이 페이지 빌더랑 기본적인 뼈대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대신에 빌더를 사용한다, 안 한다의 차이. 이게 있어요. 여기 정도면 이제 좀 각 세 테마에 대한 기본적인 장단점이 좀 이해가 되셨을까 싶은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이런 건 가지고 있는지 없으신가요? 설명이 충분했나요? 충분한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각자 이제 의견들을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할 것 같다. 혹시 의견 주시면은 아까 의견이 동일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갈리면 갈리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갈리는 대신에 그 약간 전문 분야의 분들이 한 명씩 참여가 된다면 그러면은 팀을 갈릴 수 있는 거고 아니라면은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을 하셔야 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걸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다 공부가 되고. 아니, 저 질문인데 네. 제가 그래서 그 파일을 언더스코어 보니까 네네. 파일이 되게 개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냥 빨리 그거에 하고 싶은 건 실제로 아까 DB 같은 거거든요. DB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파일들이 굉장히 복잡한가요? 근데 복잡한데요. 네. 복잡한 관련이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그게 탭으로 아마 제가 이미 띄워놨을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공을 안 해요. 심링크를 해놔가지고 아무튼 복잡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의 구조에 대한 거는 비슷해요. 네. 템플릿 파트를 가지고 있고 뭐 헤더 부터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 뭐냐면 루프를 돌리는 구조를 달라요. 본인이 가졌어요. 왜냐? 페이지 빌더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루프를 돌리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루프를 돌리거나 컨텐츠를 컨트롤하는 함수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기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해요. 테마를 만드는 그런 파트에서는. 저는 그러면 일단 그 구조가 똑같다는 좀 DB가 좀 완성도 면에서 좀 맞지 않을까.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손을 내가 하려면 정말 뭐 다 손댈게 제가 봤을 때는 완성적인 면에서 이제 CSS나 그런 것들을 다 노려야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DB는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된 이 디자인 자체가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도 빠르게 적은 노력에 빨리 맛을 볼 수 있는 게 DB가 아닌가. 네. 그게 이제 각자 여기서 스터디를 통해서 네. 접근하고 싶은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복잡하게 접근하고 싶은 분이 여기 중에 계실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면 돼요. 저 언더스코어를 봤더니 좀 그 이제 그 개발을 해서 네. 뭐 추진했는데 위아래 받고 막 그런 걸로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다 CSS로 뭐 하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본인 생각 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아무나 뭐 순서 없고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전에 시즌 1이 개발적인 거였다면 지금 좀 방향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옵션을 다 빼고 그거를 완전 디자인적으로 입힐 것이냐 네. 테마가 주는 옵션을 가지고 디자인에 그거를 최대한 옵션을 활용해 가면서 맞출 것이냐 이거가 전자입니다. 옵션은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옵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옵션이 가지고 있는 그 CSS 값과 특징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거는 우리 이번 스터디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거예요. 그건 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아예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리님이 얘기하신 게 그렇게 되려면 옵션을 활용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옵션을 활용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랑 뭐 촬영하는 거랑 어차피 뭐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 페이지 빌더를 하게 되면은 테마 옵션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페이지 빌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뭐지 3컬럼에 대한 값, 그다음에 뭐 로우에 대한 값, 전체 화면에 대한 값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헤더 높이, 무슨 뭐 색깔 분류, 뭐 클릭을 하면은 색깔이 뭐 그 링크 색깔은 뭐가 되고 뭐 이거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컨텐트 부분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빌더에 의해서 디자인이 나오네요. 그렇죠. 빌더에서 실제로 쓰다 보더라도 저기에 쇼코드 같은 거 다 들어가서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 말고 얘는 이 테마 커스터마이저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뭐 이런 게 있다. 헤더 포맷이 있다. 뭐 센터드다. 뭐 인라인 로고다. 자, 슬라이드인이다. 자, 풀 스크린이다.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하지.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미 얘는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기본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어차피 활용하지 않으면 언더스코어에 페이지 빌더 붙이는 거랑 뭐가 달라? 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적으로 그냥 잠깐 보자면은 style.css 이건가? 그 열어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거 한 줄을 넣냐 빼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차일드 테마를 만들어서 할 건데 상위 테마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쓸 거냐 가져오지 않을 거냐 이 차이인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 각자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각자의 결정이고요. 여기 퍼블리셔 분이 지금은 두 분 계신데 두 분이 뭐 만약에 DB가 선택이 돼서 그럼 DB에서 활용하고 있는 CSS를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건 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 되시는 거예요. 분석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DB, CSS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보통 이런 테마들은 네. 그 구분을 해놨어요. 파트별로 섹션을 어떤 섹션 주석이 되게 잘 되는. 그죠? 어떤 섹션별로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은 안 열리고 콘솔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스터디 그 DB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잘 안 보시죠? 지금 당장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를 용서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인 리셋이 되고 그다음 베이직 스타일 그 얘네가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에 대한 거 링크에 대한 거 이런 건 이제 가져올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우커머스에 대한 것끼리 몰려 있고 그다음에 버튼에 대한 것끼리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고 퍼블리셔분들이 보시고 나는 버튼에 있는 거는 뭐 활용을 하겠어. 그대로 블록 갖다가 그냥 껴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스터디가 CSS 코딩 연습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테마를 만들어서 어떤 컨셉에 대한 걸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이걸 같이 활용을 해보고 사이트가 완성되는 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고 이런 자체가 목적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우커머스 커스터마이징 안 해봤잖아요. 지금 얘네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이 블록을 그냥 컨트롤 C에서 가져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얘네가 해놓은 거를 읽어보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스터디인 거거든요.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옵션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 꼭 그렇게 하자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게 좀 개념은 처음에 이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CSS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저 같은 경우도 CSS를 전문적으로 뭐 과정을 해서 공부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냥 오며 가며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남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되니까 라고 해서 했던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다 돼 있죠. GPL 테마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잘 블록을 구별해놨어요. 네, 자기네 거 헤더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려보면 헤더 스타일 그죠? 아주 길긴 한데 내려보면 또 뭐 다른 스타일들. 네. 그러니까 얘네가 뭐 그래서 그래요. 모든 요소 하나를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쓰면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해요. 서치 쪽, 뭐 레이아웃 쪽, 이제 밑으로 와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고요. 키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탭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반응형 쪽일 것 같고요. 레스폰시브, 태블릿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선택.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언더스코어를 쓰면서 부트스트랩을 쓰면은 또 그것도 그냥 또 선택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비슷한 선택이에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언더스코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언더스코어는 일단 소스가 좀 저런 게 좀 없고 네. 그 소스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만 돼 있는 구조라서 그 다음에 또 국내 또 전자책으로 언더스코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언더스코어 나와. 네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랬다가 또 얘기를 하다가 또 그러면 얘기를 안 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더스코어를 하면서
이런 옵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네. 이거 갖다가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부트스트랩도 보통은 전체를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쓸 거 뭐 이거 항목만 부트스트랩에 모듈 형태로 플러그인 형태로 뽑아내서 그것만 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프로듀서분이나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이 또 부트스트랩 외에 다른 또 그런 좋은 툴이나 이런 게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그걸 가져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제안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또 한번 뜯어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이게 다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밌어야 돼요. 우리가 재밌어야 돼요. 재밌고 배울 게 있어야 되고 남는 게 있어야죠. 그냥 끌려가거나 뭐 이러다가 재미없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그 1시간, 2시간 중에서 1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같이 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면 저는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무슨 페이지 빌더든 넣을 수도 있고 열어두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스코어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각 분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데 팀이 모여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항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다 싶은 거죠. 기회다 싶은 거. 그리고 욕심이 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거면 디자이너분도 지금 한 2분 계시고 컴퓨터 2분 계시고 두 팀 나눠서 따로 해보자 라는 욕심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제 욕심인데 뭐 그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는 거예요. 욕심도 이분들이 한 6회나 한 몇 회가 됐으면 꾸준히 오시면은 두 팀으로 나눠도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빠지시거나 그렇게 할 거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안정하고 디자인이 나오는 순간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할 때 그때 가서 얘기하면 딱 되지 않을까. 나눌지 안 나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다시 들어오면 얘기 드리겠지만 아마 두 분한테 아까 그 화면 설계 조금 더 고도화한 다음에 바로 드릴 거고 두 분한테 아마 디자인을 각각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되시는 걸 보고 나서 팀을 가르든가 하나로 가든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맞아 궁금한 게 제가 네. 오늘 못 나오신 분이 네네네. 파트가 어떻게 되세요? 개발이요. 개발이시죠? 네. 전 디자이너인 줄 알고 아, 디자이너라고 분류를 했었는데 개발이시면 또 개발을 딱 한 명 더 있으면 좋죠. 그러면 더더욱 언더스코어가 더 좋은데요. 다른 분들도 할 때 들어갈 때 디자이너가 지금 뭐 반영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이즈도 그리고 작업할 때 어느 정도만 명확해야죠. 그래서 좀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발이나 PHP 쪽에 조금 그래도 많이 해봤던 사람이라는 그 중반을 넘어가면서 디자인 과정이나 테마 쪽 그 안 치는 작업 과정이나 뭐 이런데 이후에도 재밌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까막눈이 영어 처음 볼 때처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겨워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옵션이 지금 페이지 빌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러면은 약간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그 이후에도 나머지 사람들 이제 개발이나 이쪽이나 PHP나 뭐 한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쳐준 거를 기반으로 나머지 이제 이후 과정 안 치고 메뉴 안 치고 여기에는 좀 커스터마이징하고 이게 계속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 언더스코어로만 쭉 가게 되면은 그 후반이 약간 나는 내 손을 떠난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몇 분들은 그러면은 그 특히 워드프레스는 안 써보셨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정섭님 같은 경우도 PHP나 이쪽은 아직 좀 낯설고 좀 아직은 좀 접근하기 좀 부담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템플릿 태그라든가 이런 것도 막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읽어보면 좋은데 사실 낯선데 그거를 하루에 아니면은 그 일주일 참여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을 경우에 약간 놔버릴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라는 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두 팀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면 사실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빌더 팀 하나, 알짜 코딩 팀 하나 나눠주면 가능해지긴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전체가 꾸준히 참여를 한다는 이 전제거든. 그죠? 네. 사실 믿고 싶죠. 여러분들 다 꾸준하게 할 수 있다. 아, 재밌지 않아요? 우리? 테마 스터디 재밌지 않아요? 물론 진짜 뭐 업무적인 면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뭐 이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있으면은 못 나와도 주말에 잠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같이 통화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행아웃으로 팀끼리 한번 얘기를 한다거나 사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끼님 같은 경우는 아까 미리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그죠? 그게 네. 고수 되신 거죠. 언더스코어가 좋을 것 같다. 저는 공부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그냥 철저하게 바닥부터 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DB보다는 또 언더스코어로 넘어오셨고 아무 상관없다. 그죠? 빌더 팀으로? 그래도 뭐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데는 뭐 이견이 없으시다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딱히 사실은 뭐 저는 고민스러워요. 뭐가 더 좋을지. 사실 빠르게 먼저 이렇게 완성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과연 또 할 때 좋을지 너무 좀 고민스러워서 좀 다수의 선택으로 따라가고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이제 퍼블리싱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툴로 그럴 때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냥 맨땅에 그냥 디자인 가지고 다 하드 코딩을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드 코딩이 좀 많으셨고 근래에 한번 이제 외부로 해서 작업 한번 했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개발과 같이 접목되어 있는 거였어요. 사용하기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편치는 않으셨고 커스터마이징하기도 별로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보건데 이게 또 지원되는 걸 활용했을 때 과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것도 좀 그러면 이제 거기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러면은 반응형을 할 때도 반응형에 대한 걸 다 몇 단계부터 하시는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트가 있으신지? 반응력은 제가 되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네네네. 만약에 업무가 주어지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단계 해대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정선님한테 한다면 반응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뭐 프레임이라든지 기본의 반응형 세트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활용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반응형 디자인된 대로 하나하나 그냥 다 코딩을 하는 편이신지. 그 세트라는 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랩이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네. 생각난다고요? 급하게 해야 되는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드는 게 더 익숙하고요. 네.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그게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쓰게 된다면. 예, 뭐 그래서 뭐 어떤 쪽이 됐든 어렵긴 똑같아요. 나는 뒷말은 예상을 못했어요. 어떤 부분 상관없어요랄 줄 알았더니 어렵게 똑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종합해보면 일단은 언더스코어를 가지고 진행을 1단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다 힘드니까. 그죠? 그 이후에 힘들었다 라든지 앞으로 이 방식은 좀 어렵겠다라는 게 그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나누든지 계속 가든지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재님처럼 끝까지 한번 다 파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다 파봐도 돼요. 우리가 어쨌든 공유하는 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되니까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응형을 이제 저기 하셨고 아직
그 똑같이 얘기를 했을 때 직접 해보거나 뭐 이거 둘 다 어렵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짧은 생각에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가지고 통일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부트스트랩으로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사실. 그게 저는 많이 들었으니까 부트스트랩을 많이 쓴다라고 들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외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그 멀티퍼포스 테마들 뭐 많이 쓰는 테마들이나 얘네들은 자기 거를 가지고 있긴 해요. 자기 컨셉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태블릿의 기준도 다 다르고 모바일의 기준도 다르게 잡아서 컬럼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다 따로 잡고 있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그거죠.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 그 제가 또 이 가는 길을 보면은 다른 애들이 다 써보면 편하긴 한 처음엔 편한데 결국엔 내 스타일이 아니까 마음에 안 들까 결국 내게 맞더라 라는 컨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긴 한데 제가 이제 똑같이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처음 접근은 내가 맨땅에서 다 하나 쌓는 것보다 그냥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가져다 쓸 것만 쓰는 그러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면서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은 하나하나 하다가 결국 그냥 내 걸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되는 게 요즘 추세에서는 오히려 그게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레임워크가 워낙 많으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퍼블리싱 책 같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부트스트랩을 해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네. 기본적인 약간의 개념은 많은데 이게 쌓여가지고 작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그 퍼블리싱 책을 해서 보는데 그게 훨씬 처음에 배울 때 좀 낫더라고요. 그게 좀 쌓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프레임워크를 하게 되면 뭔가 움직이면 바뀌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믹싱해서기가 힘들죠. 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로 하죠. 오늘의 이제 가장 주된 그 정한 주제는 저거였어요. 프레임워크였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나 해가지고 그 사이트 맵도 나왔고 기본적인 메인에 대한 건 나왔잖아요. 앞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그 메인하면 구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기본적인 다음 주에? 응? 2주 걸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에 그 얘기 또 좀 더 할 거예요. 네. 다음번에 저게 하게 될 텐데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 색감의 컨셉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 이런 거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디자인 쪽으로 뭐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같이 해오셔도 되는데 그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서 앞으로 디자인 이후에 가장 먼저 갈 게 퍼블리시 쪽이니까 HTML, CSS 쪽이니까 뭘 선택을 할지를 한번 찾아서 그 같이 의견을 계속 내봤으면 좋겠어요. 꼭 두 분이 아니더라도 저도 찾아보고 저도 사실은 두 분도 하겠지만 저도 한번 제가 직접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만 허락을 한다면 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게 다음 시간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트스트랩, 파운데이션, 퓨어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워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계속 그거 얘기했는데 많을 거고 써보면은 내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눈에 바로바로 쑥쑥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두 시간 정도 한번 찾아봐서 코드 내용을 좀 보고 예제들 좀 보면은 예제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들 좀 보면은 좀 많이 내 스타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권님은 좀 잠깐 나가셔서 통화 중이신가요? 일단 제가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그 메인만 다시 수정해가지고 공유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두 분이 가능하시면은 네. 디자인을 서로 다른 스타일로 해오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가져오시면은 다음 모임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반반 나눌 것인지 하나로 통일할 것인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메인부터 구성해보고 그다음 서브도 이제 기획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 필요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저는 저번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막 멋있고 막 이런 거보다는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 용도에 딱 저기 한 거에 나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요소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나왔으면은 그거에 필요한 뭐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웹 에이전시 뭐 사이트들 어떤 게 요새 추세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벤치마킹 그 화면 레이아웃이 됐든 뭐가 됐든 컨셉이 됐든 각자가 원하는 벤치마킹과 두 번째로는 그 CSS 툴에 대한 건 이제 그거를 관여하실 분들은 그거를 좀 찾아서 와서 그까지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벤치마킹이나 그거는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포트폴리오나 에이전시를 벤치마킹하는 건 완전히 다 파격적이라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오히려 개인 블로그나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그런 걸 보는 게 더 나아요. 에이전시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렇구나. 패러레스 막 들어가고 막 동적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동영상 막 빼내고. 아니 그 정도는 우리 알아서 각자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할 수 없는 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멋있다고 막 우리가 뭐 이상한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이거랑 붙여주세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목표는 자기 테마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언더스코어에서 자기 이름으로 테마 이름 놓고 자기 거 만드는 걸 시작할 거고 그게 되고 CS 파일이나 그걸 수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테마 가지고 자기 나중에 할 수 있는 걸 고려해서 확장성을 고려한 거예요. 배경을 그 타이틀바나 그런 거 하고 싶다 아니면 메뉴의 색깔 바꾸고 싶다 컨트롤 바꾸고 싶다 아니면 메뉴를 어떻게 뽑아내고 싶다 컨텐츠 뽑아내고 싶다 네네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기 자기 테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벤치마킹, 그다음에 CSS 툴, 프레임워크. 그냥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냥 다 짜는 게 나아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의견을 두 가지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릴게. 이제 우리가 간격이 지금 2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약간 반반이에요. 너무 텀이 길다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주 단위로 하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우리 모임이 원래는 격주로 한 주는 미트업을 하고 한 주는 스터디를 했는데 미트업을 하던 게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중지될 예정이에요. 중지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매주 하는데 매주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뭐 3번, 4번 이런 기준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4번을 하고 한 주를 쉰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매주는 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추석 오고 하면은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번 혹은 4번 하고 한 주 건너뛰고 이런 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처음 오신 분께서는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1차를 해보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떠셨는지 2주 간격이 적당했다 혹은 조금 더 빡빡하게 하고 싶으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저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대신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해서 준비해서 오는 것보다는 와서 뭐 같이 하는 그렇죠. 그런 걸 위주로 한다면은 뭐 음. 좀 해도 그렇게 뭐 매주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주일 동안에 또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매주 하게 된다면 와서 같이 하는 이런 시간이 좋다. 이런 의견 또 다음 격주가 잘 마시시다. 어떤 면에서 그러신지 또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좀 덜하다. 네. 한 주를 좀 그래도 생각을 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금요일에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뭐 메인 나올 때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예. 한 주도 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주면 이제 만약에 금요일이 아니라면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별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케이. 저는 잘 되고 싶은데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거리가 그렇죠. 네, 거리 네, 아무래도 네. 매주 이 거리를 운전해서 오시기는 금요일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다음에 때문에. 상홍님은 저도 격주가 나올 것 같아요. 격주. 오케이. 영민님은 격주. 오케이. 여기 격주의 베이스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도 중간에 각자 따로 준비하는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가 만약에 이제 격주를 하게 되면은 하나는 지키려고 하는 게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채팅이 됐든 뭔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은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까먹어서도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채팅방. 동영상, 네, 저도 동영상. 동영상 제가 꼭 이번에는 꼭. 안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디프리 하면 제가 다 쏠게요. 다음번에 할 때까지는 안 올렸다. 내가 하나 쏜다 내가. 오케이. 이렇게 음성도 들어가나요? 방금 이 내용까지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어요. 강의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격주 말고 메일로 하자고. 왜 추상을 안 물어봐? 예? 왜 그러면 격주로 할까요? 어떠세요, 형님은? 안 가르쳐줘. 알려주세요. 그러면